일단 중간고사 나가기 전 마지막 진도고, 중간고사 보기 전. 여기선 함수의 뜻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서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야. 너네가 함수라는 것 자체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처음에 배워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텐데, 이 뒤에가 아마 조금 난이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일부러 지금 다 안 나가고 중간고사 끝나고 자세하게 하겠다는 거고, 어차피 다 까먹을 거니까. 자, 일단 함수의 뜻은 여기 보면은 우찬이가 학습부장, 세은이가 체육부장, 지연이가 총무부장 이렇게 있을 때 이 X라는 집합을 우찬, 세은, 지연, 그러니까 학생들을 X라는 집합에 몰아넣고, 그리고 직책들을 이제 Y라는 집합에다가 넣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찬이가 학습부장 이렇게 연결이 되고, 세은이가 체육부장 연결이 되고, 지연이는 총무부장 이렇게 연결이 되지. 그러니까 X라는 집합 하나에 Y라는 집합 하나가 연결이 되고 있어, 지금. 오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를 우리는 대응이라고 해. 오케이? X 하나에 Y 하나가 연결이 되는 거를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지만, X의 원소 학생과 집합 Y의 원소 임원을 각각 짝지어주고 있지. 우찬이가 학습부장, 세은이가 체육부장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X라는 집합 하나와 Y라는 집합 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요거를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대응이란 말을 아예 처음 듣진 않지? 처음 듣니? 대응시킨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 짝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짝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찬이는 학습부장이랑 짝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매칭시킨다, 요거를 대응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X, 화살표, Y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만약에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럼 Y라는 애는 X라는 애에다가 1을 더한 애가 선택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X가 1이라는 애는 어디로 가야겠어? 2로 가야겠지? 여기다가 1을 더하면 2가 될 테니까. 그리고 2라는 애에서 1을 더하면 3이 될 거고, 3이라는 애에서 1을 더하면 4가 될 거야. 이런 거를 대응이라고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은 2랑 대응, 2는 3이랑 대응, 3은 4랑 대응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함수의 정의가 나오는데, 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X 하나에 Y 하나가 연결되면 그걸 함수라고 그래. 오케이? X 하나에 Y 하나만 연결이 돼야 함수야. 예를 들어서 자, 함수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서 1은 1이랑 대응하고 2는 2랑 대응된다고 쳐봐. 그럼 3은 갈 데가 없지. 물론 3이 1이나 2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3이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자, 그러면 X 하나에 Y 하나 대응됐지. X 하나에 Y 하나 대응됐지. X 하나에 Y 하나 대응됐어? 안 됐지. 이러면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오케이? 무조건 모든 X가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이 되어야 걔를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이랑 2는 하나씩 대응이 됐는데 3이라는 애는 대응이 안 돼 있지. 이러면은 함수가 아닌 거라고. 오케이? 너네 그런 거 보나? 나는 솔로 이런 거 보나? 안 봐? 짝? 이런 것도 안 봤어? 연애 프로 이런 거 안 봤어? 관심 없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내가 다음날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 한 명을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X가 만약에 남자라고 하고 Y가 여자라고 했을 때 남자가 여자 다음날에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 한 명을 선택해야 돼. 근데 그런 방송에서 저는 다 마음에 안 드는데요? 선택 안 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또는 자, 이런 예시도 있을 거야.
자, 1은 1, 2는 2 이렇게 대응이 됐는데 3도 2 이렇게 대응됐어. 자, 요건 함수일까? 요거 함수일 거 아닌가? 아니야? 얘는 함수가 맞아. 얘는 함수가 맞아. 왜 맞냐? 어쨌든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x가 y를 하나씩만 선택하면은 그건 함수라고 보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 일단 얘는 함수야. 어쨌든 x 하나가 y 하나를 선택만 하면 함수야. 남자가 같은 여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인기 많은 여자가 있으면 같은 여자를 선택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근데 어떤 건 문제가 생기냐? 자, 이렇게 갔는데 2번이 나는 둘 다 좋은데? 둘 다 하고 싶어. 이런 거 어떻게 안 돼? 안 돼. 무조건 한 명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함수는 연애 프로라고 생각하면 돼. 남자가 뭐 여자를 또는 여자가 남자를 한 명씩만 다음날에 데이트할 상대를 선택해야 되는데 전 다 마음에 안 드는데요? 선택 안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는 다 좋은데? 난 다 선택할래.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야. 무조건 하나에 하나씩만 선택을 해야 된다. 이해됐니?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두 집합 x, y에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그러니까 x 하나에 y 딱 하나만 대응할 때 요거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부르고 얘를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야.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다.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예시 보면은 자, 얘는 x가 보면은 1에서 a로, 2가 a로, 3은 b로 이렇게 가고 있어. 자, 얘는 함수야? 얘는 함수야. 왜? 1은 a 하나 선택했고, 2는 a 하나 선택했고, 3은 b 하나 선택했잖아. 요런 거는 함수라는 거야. 꼭 다른 애를 선택하지 않아도 돼. 어쨌든 한 명당 한 명씩만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함수인데 이제 함수가 아닌 경우를 한번 보자고. 밑에 자, 함수가 아닌 경우. 자, 얘 보면은 1번 A, 2번 C, 4번 B 선택했는데 3번 선택 안 했지.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야. 선택 안 하면 안 돼. 무조건 선택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경우 보면은 1번 A, 2번 B, C 두 명을 선택해버렸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무조건 하나씩만 선택해야 걔를 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함수냐 아니냐 요거 잘 구별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정의역이라는 거는 자, x에서 y로의 함수 f라는 게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1, 2, 3 이렇게 넣자. 그 다음에 y, a, b, c 이렇게 넣자. 자, 1은 a, 2는 b, 3도 b. 이거 함수니? 함수라고 할 수 있어?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왜? x 하나에 y 하나 잘 선택했어. 자, 그럼 여기서 정의역은 뭐냐면 선택하는 입장이 정의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1차 함수 같은 거 생각해보면 y는 x 플러스 2 있으면 이 x가 정의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 x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을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공역이라는 건 뭐냐면 공역은 y 집합, 그러니까 선택받는 애들. 예를 들어서 x에다가 내가 3을 집어넣으면 y는 5가 나오지. 그러면 정의역에 3이 있고 공역에 5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얘는 선택받는 애들인데 정확히는 선택받을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값이 나올 수 있는 거. 오케이? 예를 들어서 두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정의역은 1, 2, 3 이렇게 되는 거고 공역은 A, B, C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능한 애들을 다 몰아넣은 게 공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치역은 뭐냐? 공역도 Y고 치역도 Y거든? 똑같은 Y야.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존재해. 치역은 뭐냐면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그래. 오케이? 공역은 뭐라고? 선택받을 수 있는 애들 전체를 공역이라고 하는 거고, 치역은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도 연애 프로로 예시했으니까, 자, 1번 애가 A를 선택했어. 2번 B 선택했어. 3번 B 선택했어. 그럼 여기서 공역은 뭐가 되냐면, 어쨌든 A, B, C가 선택 다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A, B, C가 다 공역이 되는 거야. 근데 치역은 뭐라고?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치역은 A, B가 되는 거야. C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보면은 X는 함수 F의 정의역이 되는 거고, X 집합 자체가 정의역이라는 거야. 그리고 Y라는 집합은 뭐다? 공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치역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 있는데 fx야. fx인데 이 fx라는 어떤 조건이냐? 이거고 함수 f의 치역. 잠깐만. 얘가 함수 f의 치역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x가 집합 x에 속해 있다는 거는 어쨌든 이 정의역이 선택한 애들이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y라는 게 결국 이거잖아. y가 f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x에 만약에 1을 넣었어. 그러면 a가 나오겠지. x에다가 2를 넣었어. 그럼 b가 나오겠지. x에 3을 넣었어. 그래도 b가 나오겠지. 그러면 결국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애들만 원소에 들어간다라는 거지. 오케이? 공역, 치역 잘 구분해야 돼. 공역은 집합 y 전체를 말하는 거고, 치역은 실제로 선택받은 애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둘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면은 치역이 당연히 공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어. 왜? 얘는 선택받을 수 있는 애들 전체인 거고, 얘는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이야. 오케이? 여기 예시 보면은 자, 지금 정의역이 1, 2, 3, 공역은 1, 2, 3, 4, 5 이렇게 있지. 그럼 여기서 치역은 2, 3, 4 요 세 개만 치역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1 얘의 정의역 치역을 구해볼 거야. 여기서 보통 정의역을 함수에서 너네한테 항상 말을 하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1 이치 함수가 있어. x의 범위를 항상 주진 않지. 만약에 안 준 경우에는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 x는 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만이야. 이런 거 안 줬다. 그러면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보면 내가 아무 말 안 썼지. 야, x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돼. 이런 거 안 줬잖아. 그럼 얘는 정의역은 x가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돼.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야? 정의역은 x라는 애가 원소가 될 건데 이 x라는 애는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해. 라는 말. 오케이? 자, 그러면 공역도 마찬가지야. 공역도 따로 정해진 게 없어. 공역도 마찬가지로 y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제한이 없잖아. 오케이? 자, 근데 치역은 조금 얘기가 달라져.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얘 y는 x제곱 플러스 1 그래프 그려보면 알겠지만 0,1을 꼭지점으로 한 다음에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사실 y값이 다 가능하긴 하거든. 근데 실제로 나오는 거는 결국 어디부터야? 1부터 위쪽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y가 얘도 마찬가지로 y인데 이 y라는 애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오케이? 왜 1보다 크거나 같은지 알지? 꼭지점이 0,1인데 얘가 아래로 블록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y값들은 어때?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
자, 여기 대표적인 예시가, 자, 일단 정의역이 요거고, 공역은 자, 이렇게 공역이 있대. 공역은 다 가능하고 정의역은 요 세 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근데 어떤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fx는 절대값 x가 되는 거고 gx는 x제곱이 된대. 자, 얘네 둘은 같은 함수일까? 그냥 내용 배우기 전에 너네한테 한번 물어볼게. 얘네 둘이 같은 함수처럼 보이니? 이걸 같은 함수로 보는 애들이 어딨어? 배우지 않고야. 그치? 얘네 둘이 생긴 것부터 완전 다르잖아. 어떻게 같은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어? 근데 여기서 같은 함수의 조건은 첫 번째,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이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fx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요 세 개밖에 안 되는데 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두 함수가 정의역, 공역의 범위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누구는 정의역 3개밖에 안 주고 누구는 정의역 모든 실수 주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공역도 마찬가지. 일단 첫 번째로 정의역, 공역이 서로 같아야 돼. 오케이? 이 말이고 두 번째는 그 정의역에 해당되는 여기 정의역이 지금 3개잖아. 그럼 이 x값을 3개 다 넣어보는 거야. 자, 그럼 f-1 한번 구해볼까? f-1 이게 어떻게 되니?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야. 그치?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이지? F0은 어떻게 돼? 0. F1은 1. 이렇게 돼. 자, 그럼 GX에도 한번 넣어볼게. G-1은 어떻게 돼? 1. G0은 0. G1은 1이야. 모든 정의역을 다 넣어봤더니 지금 fx나 gx나 값이 서로 어때? 같아. 이게 두 번째 조건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다? 두 함수 fx와 gx의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가능한 정의역에 대해서 얘네들을 다 넣었을 때 fx랑 gx랑 서로 값이 모두 다 같네? 그러면 얘는 같은 함수라고 보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지만 정의역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랑 gx가 같아? 그러면 f랑 g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보겠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가 얘랑 얘를 보고 당연히 얘네가 어떻게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지 라고 생각한 이유는 결국 뭐야? 정의역을 모든 실수로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래프 자체가 다르게 생겼잖아. 절대값 x는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리고 y는 x제곱은 너네도 알다시피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얘는 모든 실수의 선이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얘네를 실제로 이 정의역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값이 3개밖에 없잖아. 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거 안 돼. 딱 3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 점, x가 0일 때 y 0, x가 1일 때 y 1. 이게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해되니? 이 선이라는 게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는 거는 알지?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이 딱 모든 실수가 아니라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의 점으로만 이렇게 나타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fx랑 gx가 이 정의역 내에서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네가 편견을 버려야 돼. 여기서는 다르게 생겼는데? 다른 함수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첫 시간에 거의 다 왔는데 함수의 그래프, 뒤에 거는 되게 쉬워. 자, 함수의 그래프는 뭐냐면 아까 내가 너네한테 두 가지 그래프를 보여줬어. fx는 절대값 x, 그리고 gx는 x제곱. 얘네 둘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게 그래프를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얘가 아까 모든 실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했었고, 얘는 모든 실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었어. 그지? 근데 얘가 이 그래프, 두 그래프는 뭐야? 결국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야. 왜냐면 이 점들이 따다다다 모여가지고 선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아까처럼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3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3개의 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라고 해서 무조건 선이 되거나 뭐 원이 되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일반적으로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렇게 나타내져 있어. 자, 얘를 한번 써보자. 너네가 조건제시법을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나타내져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보자고. 자, 일단 y는 x, y 요건 순서쌍이지. 그러니까 점이야. 점들의 모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점인데 이 x랑 y는 어떤 애냐면 일단 x라는 애는 정의역에 들어가 있는 애고 그 다음에 y는 fx야. 그러니까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y 값이 y가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의역이 3개밖에 없다? 그러면 점 3개만 딱 지키고 끝이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얘가 모든 실수야.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정의역의 개수,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그래프가 달라진다. 요거를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너네한테 3가지 그래프를 한번 보여줄 거야. 분명히 같은 함수인데 자, fx가 x제곱 얘인데 정의역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줄 거야. 첫 번째는 아까 했던 거 정의역이 첫 번째 그룹은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요거 3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x에다 0 집어넣으면 0, x에다 1 집어넣으면 1 요게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리고 만약에 정의역이 x는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한번 써보자. 여기서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리고 정의역 세 번째는 x는 모든 실수 라고 쳐보자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니까 똑같은 fx여도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이해되니? 자, 내가 너네한테 한번 물어볼게. 너네 책 보고 참고해도 돼. 앞에 잘 안 보이면은. 자, 여기 4개의 그래프가 있지. 4개의 그래프. 1번은 함수야? 1번 함수야? 1번? 함수 맞아. 2번은 함수야? 2차 함수. 1번 1차 함수, 2번 2차 함수. 3번 함수야? 함수야. 4번 함수야? 왜 함수가 아니야? 아까 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했지?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가 뭐야? 함수의 정의.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이 되는 게 함수야.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얘 여기다가 내가 한번 체크를 한번 딱 해볼게. 자, 여기 x가 2분의 1이라고 쳐보자. 내가 체크하는 거. 자, x가 2분의 1인데 y 값이 2개가 나오네? 이거 함수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 함수 아니야. 그래서 너네가 그래프를 보고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쉬운 방법이 있어. 뭐냐면은 세로로 선을 그어보면 돼.
세로로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얘 한 점에서 만나지. 이러면 함수야. 얘도 어디다가 내가 선을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지. 함수야. 얘도 함수지. 근데 얘는 내가 여기다가 선을 그으면 두 개 점에서 만나지. 이러면 무슨 말이야? x가 하나인데 y가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건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방법은 뭐다? 세로로 선을 그어 묻는다. 됐니? 요거 이제 4번까지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5번이구나? 6번이구나? 이거 하고 시작. 자, 두 집합 x가 마일 0, 1 정의역이 3개밖에 없고 공역도 0, 1, 2 3개인데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고르래. 자, 그러면 자 1번 봐봐. 기억. 자, f라는 애가 어떻게 되냐면 x에서 절대값 x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y라는 거야. 오케이? x에서 y로의 함수잖아. 자, 그럼 x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y 몇 나와? 얘 마이너스 1은 얘 1 나와. 자, 얘 0 넣었어. 뭐 나와? 0. 1 넣었어. 뭐 나와? 1. 자, 그러면 이 애들은, 여기 나온 T역 애들은 Y 안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 어떻게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X는 뭐라고? 정의역, Y는 공역이야. 근데 치역이 어떻게 나왔어? 0이랑 1만 나왔지. 근데 치역은 공역에 포함된다고 했잖아. 그럼 치역은 공역에 포함되고 있어 지금? 포함되고 있지. 얘는 0, 1, 얘는 0, 1, 2. 그러니까 0, 1은 0, 1, 2에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맞는 거야. 자, 니은 보자. 자, g라는 함수는 x에서 2x 플러스 1로 이렇게 간대. 자, x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 넣었어. y 몇 나와? 1. 탈락이네 벌써. 왜? 얘가 치역인데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치역인데 공역에 0, 1, 2잖아. 공역이. 공역은 뭐였어?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들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선택받을 수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여기 있어야 돼. 근데 뜬금없이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y로 나왔잖아.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자, 디귿. 자, h라는 함수는 x에서 1로 간대.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야? x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든 간에 y는 1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얘 함수니? x에서 y로의 함수니? 아니야. 자, 함수다. 함수 맞지. 왜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 0을 넣어도 1, 1을 넣어도 1인 거야. 그럼 어쨌든 치역이 1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공역이 포함되잖아. 이런 건 함수에 들어간다. 자, 마지막 리을. 자, k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냐? x가 x 세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간대. 자, 그럼 얘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뭐야? 0. 1 집어넣으면 2. 0 집어넣으면 1. 0, 1, 2가 치역이네. 얘 함수 맞니? 얘는 맞지. 그래서 기억, 리을 이렇게 되죠. 디귿 맞지? 미안. 디귿 맞지? 그럼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네. 자, 다음. 두 집합 xy가 있는데 x는 10 이하의 소수래. 그러면은 원소의 할법으로 쓰면은 2, 3, 5,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리고 y라는 애는 공역이 어떻게 되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1, 2, 3, 4,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됐니? 자,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x-4 이렇게 된대. 오케이? 자, 일단 1번 함수 f의 정의역 공역 다 구했지? 그지? 자, f2, f3의 값. 자, f2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얘 몇 나와야 돼? 2가 나와야겠지? 그지? x에다가 3 집어넣으면은 얘는 1 나와야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f의 치역. 자, 그럼 2, 3은 우리가 넣었고 5 한번 넣어보자. f5 얘는 몇 나오니? 1. f7은 3.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치역은 뭐야? 1, 2, 3 3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치역은 4, 5는 안 되고 1, 2,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집합으로 써줘야 돼? 그러니까 치역 쓸 때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야. 1, 2, 3 그냥 1, 2, 3 쓰지 말고. 자, 그 다음 자, 두 집합 x가 0, 1, 2, 3, 4, 5 y는 정수 전체래. 정수 전체. 자, 함수 f는 x에서 y로 함수. 자, fx가 뭐냐면은 얘는 좀 함수가 신기하게 생겼네. x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래.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f3-2f4 얘를 구하라고 했네. 자, 먼저 f3 한번 구해볼까? 자, f3이라는 건 뭐야? x 대신에 3 넣었으니까 3의 제곱 9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말하는 거야. 그럼 얘 몇이어야 돼? 4가 돼야겠지? 자, 그 다음에 f4 x 대신에 4를 넣어보면은 4의 제곱 16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몇이야? 1. 그러면 4-2 되니까 얘는 2 이렇게 돼. 너무 쉽지? 이렇게 쉬운 파트가 어디 있어? 자, 실수 2번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하여 보통 자연수 집합을 N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정수를 이렇게 나타내고, 유리수를 Q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실수를 R 이렇게 나타내. 이건 그냥 그런 같다 알는데. 어쨌든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하여 R에서 R로의 함수. 그러니까 정의역도 모든 실수고 공역도 모든 실수라는 거야. 오케이? 정의역도 모든 실수, 공역도 모든 실수인데, 자, 저기서 f-2에다가 f4를 더하래. 자, 근데 x가 -2면은 x가 -2면 1보다 작은 값이잖아. 그럼 얘는 둘 중에 위에 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럼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7. 그지? 자, 그리고 f4는 x에다가 4 집어넣은 건데 4는 1보다 큰 수잖아. 그러니까 밑에 거 따라가야겠지? 여기다가 4 넣으면 어떻게 돼? 20. 자, 그래서 둘이서 하면은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떤 함수가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래. 자, 이때 f1이 2라는 거야. f1은 2인데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f-2가 몇이니? 이걸 찾고 싶어. 자, 그럼 우리가 가진 거는 f1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얘를 최대한 많이 이용해야겠다. 그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에다가는 1을 넣고 y에다가는 0을 넣어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x1, y0 집어넣으면은 f1은 f1 더하기 f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f0은 몇이야? f0은 0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x에다가 1을 넣고 y에 -1을 넣어볼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f1
더하기 F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F0은 몇이라고? 0이라고 했어. F1은 2라고 했어. F-1은 몇 줘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야. 아, 오케이. 그러면 결론 F-1은 마이너스 2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X, Y에는 마1 넣어보는 거. 그럼 어떻게 돼? F-2가 F-1 플러스 F-1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얘도 마이너스 2고 얘도 마이너스 2라 했으니까 F-2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오케이? 재밌지? 약간 그런 문제 같지 않아? IQ 테스트 같은 문제. 아닌가? 이해는 되니? 막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또 너네 생각이랑 나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자, 정의역이 1, 2 두 개밖에 없대. 정의역이 두 개밖에 없어. 근데 fx는 어떻게 되냐면 ax-2가 되고,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되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근데 f랑 g가 서로 같은 함수래. 아까 서로 같은 함수이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첫 번째,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한테도 정의역이 1, 2여야 되고 얘도 정의역이 1, 2여야 되는 거야. 그건 뭐 성립하겠지. 그리고 공역은 뭐 따로 얘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모든 실수겠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조건 만족했고, 두 번째 조건, 이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x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fx랑 gx랑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x에다 1 집어넣으면 f1은 a-2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g1은 1 집어넣으면 얘 b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f2 x에다 2 집어넣으면은 얘는 2a-2고, 그 다음에 g2 자, 얘는 어떻게 되냐? b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네 둘도 같아야 되고 얘네 둘도 같아야 서로 같은 함수일 거 아니야? 그럼 b 대신에 a-1을 집어넣어 보자고. b 대신에 a-1을. 그럼 얘는 결국 a랑 똑같아지네? 그러면 2a-2가 a랑 같으니까 넘기고 마이너스 2 넘기면 a가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a가 2면은 b는 0 이렇게 돼. 자, 마지막이야. 요거는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겠다. 자, 그래프인 것,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을 고르래. 아까 그래프를 보고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라? 세로선 그어봐라. 자, 얘 9점에서 만나는 거 있어? 안 만나거나? 없지. 무조건 한 점이지. 얘는 함수 맞아. 함수 아니다. 그지? 얘는 괜찮아. 함수 맞아. 그지? 자, 얘는 함수 아니네. 그래서 기억, 지금 이렇게 돼. 간단하지? 자, 10분, 15분 쉬었다가 한 15분 쉬어도 될 것 같아. 15분 쉬었다가 여러 가지 함수 하자.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할 건데, 여기 이제 네 가지 함수가 나올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보면은 1대1 함수라는 게 나와있지.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라는 건 1대1이라는 게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감이 오잖아. 1대1 함수라는 건 이런 거야. (1대1) 함수는 아까 함수의 정의는 뭐였냐면 이거 계속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 자, 함수라는 거는 x 하나에 y 하나 이런 식으로 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x 하나가 y 하나 잘 선택했지. 자, 근데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자, 얘는 지금 b 입장에서는 2랑 3이 둘 동시에 나를 선택했지. b를 동시에 선택했잖아. 이건 1대1이 아니라 2대1이잖아. 그지? 이런 게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자, x에서 y로의 함수 맞아? 함수는 맞아. 왜? x 하나가 y 하나 잘 선택했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1대1 함수냐라고 물어보면 1대1 함수는 아닌 거야. 오케이? 왜? 2대1이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정의역 X 서로 다른 두 원소의 대응 등은 공역 Y 원소가 서로 다를 때, 그러니까 X가 다르면 Y도 달라야 된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오케이? X가 달라. 2랑 3 다른 값이잖아. 근데 Y가 같아. 이러면 안 된다. X가 다르면 Y도 달라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애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1대1 함수다. 자, 그래서 이 표현 잘 기억해 둬야 돼.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냐? 자, x1이 x2랑 다르면, 같지 않으면 fx1도 fx2와 달라야 된다. 요게 1대1 함수다. 오케이? 그러니까 x가 다르면 y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는 x가 다른데 y는 같으니까 1대1 함수는 아닌 거. 이해됐어? 1대1 함수라는 건 요런 거다. 자, 그래서 여기 예시 보면은 얘는 1대1 함수 맞다고 돼 있지. 왜? x가 서로 달라, y도 달라. 다른 애를 선택했잖아. 자,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되어 있지. 왜 1대1 함수가 아니냐? x가 다른데 똑같은 애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그치? 자, 얘는 함수 자체가 아니지. 왜? 3번이 선택을 안 했잖아. 이러면은 함수 자체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대1 함수에 이어서 1대1 대응이 나오는데, 1대1 대응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 얘는 함수니 5x. 함수야. 그럼 얘는 1대1 함수니 5x. 1대1 함수야? 그러면은 1대1 대응이니 이렇게 점점 깊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1이 1, 2가 2, 3이 3. 자, 얘 함수니? 함수 맞아. 그럼 1대1 함수니? 1대1 함수 맞아. 왜? x가 다른데 y가 다 다른 애가 선택받았잖아.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니? 라고 물어보면 얘는 아니야. 왜 아니냐면 1대1 대응의 정의는 일단 첫 번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 조건은 1대1 함수여야 해. 오케이? 아까 위에서도 우리가 1대1 함수 할 때 이름부터 함수잖아. 함수가 아니면 1대1 함수가 안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1대1 함수이려면 함수라는 게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것처럼 1대1 대응이려면 1대1 함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조건이 1대1 함수인 거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1대1 함수여야 돼.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제 이게 중요한데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아까 공역은 뭐라고 했어? 선택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Y집합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공역이라고 했고, 치역은 실제로 선택받은 애들이 치역이었잖아. 자, 얘 같은 경우에 공역이 어떻게 돼? 공역은 1, 2, 3, 4. 이게 공역이 되지. 근데 치역은 어때? 1, 2, 3. 세 개만 선택을 받았지.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닌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함수 안에 오늘 집합 배웠으니까 함수 안에 여기 1대1 함수가 있는 거고, 또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1대1 대응이 있는 거야. 대응. 그러니까 1대1 함수이려면 일단 함수여야겠지.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려면 1대1 함수여야 하는 거야. 1대1 함수인데 추가로 거기서 어떻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면은 걔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 그림 1 보면은 1, 2, 3 이렇게 있고 A, B, C. 자, 일단 얘는 함수니? 함수야. 1대1 함수니?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니? 1대1 대응? 맞아. 오케이? 얘는 1대1 대응이야. 자, 그림 2번. 얘는 함수니? 함수야. 1대1 함수니? 1대1 함수 맞아. 1대1 대응이니? 그건 아니야. 왜? 공역 치역 달라. 그치? 자, 얘는 함수야? 함수는 맞아. 1대1 함수야? 1대1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너네가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아까 내가 함수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법을 알려줬어.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 세로선 그어보라고 했었지? 그럼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도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가로선을 그으면 돼. 오케이? 왜 가로선을 그냐? 자,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차함수 이렇게 있어. 자, 내가 여기다 가로선을 그었어. 가로선을 그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은 y 값이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x가 이때도 y가 같고 이때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3이야. 얘가 x가 여기일 때도 y가 3, 여기일 때도 y가 3이지. 그러면 x가 다른데 y가 똑같아진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1대1 대응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체크가 되는 애들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얘네들은 하나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이제 함수의 개수. 요것도 이제 문제가 좀 종종 나오는 건데 자,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자, 얘 함수 전체 개수를 구하고 싶어. 가능한 함수의 개수. 자, 함수라는 건 뭐다? x 하나가 y 하나를 선택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얘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니? 5가지. 자, 얘 5가지. 자, 얘는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 얘도 5가지지. 왜? 그냥 함수라는 건 x 하나에 y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중복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선택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5가지. 자, 얘는 마찬가지로 5가지. 얘도 5가지. 그래서 얘는 5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공역 얘의 원소의 개수를 y라고 하고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를 x라고 할 때 얘는 결국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그냥 함수의 개수는 y의 x제곱개 이렇게 된다. 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원소 다 가능해. y개, 얘도 y개, 얘도 y개, 얘도 y개. 그러니까 y의 x제곱 이렇게 된다. 이해되니? 자, 그럼 1대1 함수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까? 1대1 함수. 자, 얘 선택할 거야. 몇 가지 가능해? 5가지. 자, 그럼 얘는 몇 가지 가능해? 그치, 4가지가 되는 거야. 왜? x가 다르면 y 값이 다른 게 1대1 함수라며? 그럼 얘가 선택한 애한테는 못 가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은 4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이게 결국 뭐랑 똑같냐면 너네 경우의 수 기억나나? 경우의 수. 우리 순열조합 했던 거 기억나? 자, 얘 지금 흐름을 봐봐. 첫 번째는 얘가 만약에 전체가 5개가 아니라 y개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첫 번째 선택지는 y개가 됐을 거야. 자, 1대1 함수. 자, 첫 번째는 y개야. 그 다음에는 얘가 선택한 거 하나 빼줘야 되니까 y-2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 다음에 y-2 이런 식으로 가겠지. 어디까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금 4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4개. 여기가 4개면 4개. 여기 만약 5개면 5개.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결국 뭐랑 똑같냐면 이거 전제 조건이 있는데 얘는 y가 x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해봐봐. x가 더 많다고 생각해봐. 이거 1대1 함수 가능해? 절대 안 돼. 이게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y가 x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무조건 1대1 함수는. 자, 그럼 얘는 결국 순열이랑 똑같아, 순열. 요거랑 똑같아. 오케이? 만약에 내가 여기 4 지웠어? 그럼 3개지. 그럼 5p 3이잖아.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결국 의미하는 게 뭐다? y permutation x, 그러니까 ypx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5개, 여기가 4개면은 5p4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1대1 대응도 한번 가볼 건데 1대1 대응은 일단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이랑 공역의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얘 이렇게 선택했어. 그럼 얘 선택 못 받았잖아. 그럼 공역과 치역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아니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얘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그냥 똑같이 5개로 할까? 자, 똑같이 5개로 하자. 자, 이 몇 가지? 5가지가 되겠지? 얘 5가지, 5번까지니까. 얘는 4가지. 그 밑에는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 개수의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은 그냥 y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는 x랑 y랑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x 팩토리얼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너네가 조금 편할 것 같아. 그 밑에 예시 보면은 x가 1, 2, 3 그리고 y가 a, b, c. 자, 얘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함수의 개수 27. 왜? y의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3의 세제곱해서 얘는 27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1대1 함수는 3p3 이렇게 되니까 얘 3팩토리얼이잖아. 6가지 이렇게 되겠지. 1대1 대응도 마찬가지일 거고. 오케이? 근데 뭐 이 공식을 알면은 당연히 너네가 그 구하는데 좀 빨라질 수 있지만 원리는 일단 이해해 줘야 돼. 오케이? 얘를 선택하면 2번은 얘를 선택하지 못하니까 4가지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왜냐면 저 공식을 쓸 일이 너네 많이 없어. 왜냐면 문제에서는 이 상황보다 더 복잡하게 주거든.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 항등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어디서 봤지? 항등식 할 때 봤지? 항등이라는 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항상 같다라는 거야. 항상 같아. 근데 뭐가 같냐면 x랑 y랑 항상 같은 애를 의미해. 여기서. 오케이? 내가 예를 들어서 x에다가 3을 넣었어? 그럼 y도 3이어야 돼. x가 5야? y도 5여야 돼.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그냥 이거 생각하면 돼. 예. 오케이? 뭐 여기서 정의로는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fx가 x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y가 x랑 같아야 돼.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얘가 항등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x랑 y랑 항상 똑같은 애들. 걔를 항등함수라고 하면 된다.
요것도 한번 봐도 상등함수의 그래프하고 정의역이 1, 2, 3일 때는 3개의 점으로만 나타내어지고 만약에 A에서 B까지만이야? 그럼 A에서 B까지만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어지고 모든 실수야? 그러면 쭉 이렇게 이어지고 오케이? 상등함수는 그래서 어쨌든 Y는 X 요것만 생각하면 돼. 오케이? Y는 X.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얘도 되게 쉬워. 상수함수는 뭐냐면 내가 어떤 x값을 넣든 간에 얘가 어떤 상수 c만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fx가 1, 우리 아까 살짝 봤던 건데 얘는 x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든 간에 무조건 1만 나오는 애야. 1이라는 상수만 나오는 애. 그래서 이런 거를 상수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x의 모든 원소 x가 공역의 한 원소에만 대응이 될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자, 연애 프로 딱 나왔어. 자, 남자 4명, 여자 4명. 와, 근데 얘가 겁나 이쁘네. 다 이쪽으로 가. 이게 상수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x에다가 뭘 집어넣든 간에 y는 무조건 하나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게 상수함수다. 자, 1번에서 4번까지 해당하는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을 각각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1번 1대1 함수래. 자, 1대1 함수. 자, 얘 1대1 함수니? 기억. 잘 안 보이나? 자, 이렇게 하면 보이나? 자, 기억. 1대1 함수야? 아니지. 왜? 함수는 그거 보면 된다 했잖아. x가 다른데 y가 똑같다라는 거 1대1 함수 아니라고. 자, 니은 1대1 함수니? 응, 니은 1대1 함수야. 디귿 1대1 함수니? 디귿 1대1 함수야. 리을 1대1 함수니? 리을 1대1 함수 맞아? 자, 봐봐. 1대1 함수는 뭐야? x가 다르면 y가 달라야 돼. x가 다 다른데 y가 다 똑같잖아. 1대1 함수 아니야? 오케이? 미음 1대1 함수니? 아니야. 비읍 1대1 함수니? 맞아. 자, 2번 보면 1대1 대응. 자, 일단 1대1 대응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냐면은 1대1 함수여야 돼. 그러니까 니은, 디귿, 비읍 중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는 건 여기서 지금 공역이 모두 실수 전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치역도 실수 전체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니은 공역 치역 같니? 응, 같아. 지금 치역도 모든 실수가 다 나오고 있어. 디귿 공역 치역 같니? 얘는 안 같아. 디귿은 아니야. 비읍 모든 실수 다 나오니? 응,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야. 이해됐어? 자, 3번. 자,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 생각하면 된다? y는 x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y는 x 뭐야? 니은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x가 뭐건 간에 y가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 중에서 뭐야? 리을. 이렇게 된다. 너무 쉽지? 자, 두 집합 x랑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2x 플러스 b. 자, fx가 2x 플러스 b. 자,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래. 1대1 대응이려면 일단 얘 자체가 지금 1차 함수 형태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는 맞을 거야, 일단. 근데 1대1 대응은 어떤 조건도 만족해야 되냐?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돼. 자, 그러면 얘 대충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직선이잖아. 그치? 그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는 어떻게 돼? y가 커지지. 그치? x가 커지면 y도 커지잖아. 그러면 자, 지금 정의역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이렇게 정의역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x가 가장 작은 값을 넣었을 때 y도 가장 작은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얘가 지금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도 같이 커지잖아. 그럼 x 이 정의역 범위에서 가장 작은 걸 넣으면 y도 가장 작은 값이 나와야 되고 x 가장 큰 값 넣으면 y도 가장 큰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x에다가 a 집어넣어 보면은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니? 그 다음에 x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4 플러스 b는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겠네. 그치? a는 몇이야?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fx가 어떻게 생겼냐? ax 더하기 절대값 x-1에 플러스 b. 자,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래. 자, 근데 절대값이 있어. 벌써 화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 어쩔 수 없어. 범위 나눠서 해줘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럼 얘 그대로 나오겠지. 그럼 fx는 어떻게 되냐면 ax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은 얘 x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되겠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1보다 작을 때. 자, 그럼 얘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테니까 fx는 어떻게 되냐? ax 마이너스 x 플러스 3. x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a-1에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 자,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어. 그럼 1대1 대응이 되는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냐면은 우리가 무슨 선을 그어보면 된다?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얘가 두 점에서 안 만나면 돼. 자, 근데 지금 얘 보면은 얘 1차함수 형태지. 얘도 1차함수 형태지. 그럼 만약에 얘 기울기가 플러스라고 하고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라고 쳐보자.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가. 근데 얘에선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간다고 쳐봐. 이거 이거 미쳤나봐. x가 1보다 작을 텐데 이거.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 왼쪽이지? 얘는 이렇게 된대. 얘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야 얘?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지. 가로선 그었을 때 두 개 만나니까. 자, 그럼 반대로 얘 밑에다 넣을게. 자, 우리가 방금 한 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1보다 작을 땐 기울기가 음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돼야겠지. 이거 1대1 대응은 아니야. 자, 그럼 이번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라고 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기울기 음수야. 이렇게 가. 근데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양수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얘 1대1 대응이야? 아니야. 자, 그러면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라고 쳐보자. 자, 얘 플러스, 얘 플러스. 이거 1대1 대응 될 수 있니? 얘는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얘랑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가 부호가 같아야 1대1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되니? 부호가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다르면은 여기서 꺾이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둘의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얘네 둘이 부호가 같다라는 거는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a가 1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문항. 자, 1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하여 F는 항등함수래. 자, F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뭐였어? 항상 같은 함수야. 뭐랑 뭐가 같아? X랑 Y가 같아.
자, 그러면 F5래. 그럼 X에다 5 집어넣었네? 그럼 Y는 몇이어야 돼? F5는 5여야 해. 자, G-3. 자, 근데 GX는 마이너스 1에 X에다가 뭘 집어넣든 간에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제 상수함수지. 그러면 G-3은 몇이 나와야 돼? 예?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 X는 자연수고 X에서 X로의 함수 F는 상수함수래. 상수함수. X가 뭐건 간에 Y가 똑같은 값이 나와야겠네. 자, 근데 F99가 3이라는 거야. 자, 이러면 F2는 몇이어야 돼? 3이야. 볼 것도 없어. 이거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얘도 3, 얘도 3, 얘도 3, 얘도 3, 얘도 3, 얘도 3, 다 3이지. 그럼 이 3이 몇 개가 있냐?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개야, 총? 총 몇 개? (1부터 100까지) 홀수 몇 개? 아니 1부터 100까지 홀수 몇 개? 50개겠지? 당연히 반반이니까. 오케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홀수를 내가 저번에 우리 명제 증명할 때 홀수는 보통 어떤 식으로 나타낸다고 했냐?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어. 그럼 n이 1일 때 몇 개야? 몇이야? n이 1일 때 1. n에다가 50 넣으면은 n에 50 넣으면 뭐야? 99지? 그럼 1부터 99까지 몇 개냐? 1부터 50까지니까 50개가 된다. 그래서 얘는 3이 50개가 있는 거니까 150. 자, 마지막 함수의 개수인데 아까 내가 함수의 개수 공식 알려주면서 말했을 거야. 근데 이걸 실제로 너네가 써본 일은 많이 없을 것이다. 왜? 문제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함수의 개수 문제는 너네 그냥 경우의 수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경우의 수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된다. 자, x가 1, 3, 5, 7, 9. 자, y가 2, 4, 6, 8, 10, 12, 14. 자, 이렇게 있어. 자, F5는 8이래. 자, 5는 일단 8을 선택해야 돼. 됐니? 자, 그 다음에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2가 X1보다 크면은 FX2가 FX1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X가 크면 Y도 커야 돼. 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생각해보자. 자, X가 5일 때 8이라고 했어. 그럼 X가 3이라고 하면은 8 이상을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X가 크면 Y도 커야 된다라는 거야. 자, X가 3이면 5보다 작은 값이잖아. 그럼 Y도 8보다 작은 값을 선택해야 된다. 이해되니? 잠깐만. 이거 그냥 함수의 개수지? 함수의 개수. 자, 그러면 얘 3번부터 가볼까? 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니? 3개? 자, 그치? 3개? 근데 3개인가? 3개 맞나? 자, 이렇게 그럼 3번 말고 1부터 선택해야겠다. 1부터 선택하는 게 좋겠다. 자, 나 1 출발할 거야. 얘 몇 개 가능해? 2개 가능해. 왜 2개냐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밖에 못 가. 왜냐면 1이 6을 선택하는 순간 3이 갈 곳이 없어. 1이 선택한 것보단 커야 되는데 5가 선택한 것보단 작아야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1이 2를 선택하는 경우, 자, 1이 만약에 2를 선택했다 라고 하면은 3은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
3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지. 이해돼? 그러니까 x가 크면 y가 커야 돼. 반대로 x가 작으면 y도 작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1이 2를 선택하면은 3은 2와 8 사이에 있는 수만 선택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x가 1일 때 y가 2다. 그럼 3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만약에 1이 4를 선택했다고 쳐봐. 1이 4를 선택했어. 그러면 3은 6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5를 기준으로 위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는 거야. 1이 2를 선택했을 때 3이 4로 가는 경우, 6으로 가는 경우 두 개에다가 1이 만약에 4를 선택했어? 그럼 3은 무조건 6. 이렇게 3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7이 만약에 10을 선택했어. 그러면 9는 12를 선택해도 되고 14를 선택해도 돼. 근데 만약에 7이 12를 선택했어? 그럼 무조건 9는 1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얘네 동시에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9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 쓸 일이 없지. 대부분 이럴 거야. 자, 어쨌든 뭐 오늘 하나 다 끝내게 됐는데 고생했고, 숙제는 A 단계까지 해오면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